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이 두 돌을 맞았습니다. 강력한 인기를 끌었던 판다죠. 사람 손바닥만 했는데 폭풍 성장했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으로 떠난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두 돌을 맞은 쌍둥이 판다들은 대나무로 만든 생일 케이크에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얼음 바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엄마 판다인 아이바오도 기쁜지 장난을 치며 생일 파티를 즐깁니다. 2년 전 200g도 안 되는 체중으로 태어난 쌍둥이 판다들. 현재 몸무게는 약 70kg으로 출생 직후보다 440배 늘었습니다. 루이랑 후이랑 이렇게 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대견하고. 쌍둥이 판다들은 오는 9월엔 엄마 품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시설에서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태어난 지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지나면 독립하는 판다의 특성 때문입니다. 7월, 8월 독립훈련을 통해서 엄마랑 독립하는 훈련들을 하고 아마 9월쯤이면 여러분들이 저쪽 세컨하우스 그곳에서 루이 후이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홀로서기에 나서는 쌍둥이 판다들. 오는 2027년 4살 생일 전엔 큰언니 푸바오처럼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강력한 사건, 강력한 남자와 함께 단서를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배 반장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은 이겁니다. 단서를 보시죠. 자, 지금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있고 구조대원, 경찰차까지 출동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옥상에서 추락한 여성. 아이고, 거리에 행인을 덮쳤습니다. 10대 여성, 아직 어린데 A씨가 13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 행인 3명을 덮쳤습니다. 40대 여성은 심정지 후 의식불명. 아이고, 11살 여아가 사망을 했고요. 20대 남성도 부상을 당했고요. 40대 여성과 21세 여아, 사실상 심정지 당한 엄마와 딸은 사망을 한 상황이고 여성은 엄마는 의식불명, 모녀 관계라고 합니다. 자, 목격자들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옥상을 쳐다보길래 떨어졌구나. 아니, 배 반장님,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에 30분 만에 지금 추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추락을 한 겁니까? 그 건물이 13층 건물이라고. 병원이요? 예. 거기 옥상으로 올라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여성이 그 진료를 받고 30분 후에 올라가서 지금은 추락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녀, 그리고 20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해자라고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말하자면 어쨌든 추락을 했는데 추정하기는 뭐 투신이라고 추정은 됩니다만 아직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이 되는 추정이 되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뭐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추락 때문에 밑에 있던 모녀가 사실은 그 딸아이는 사망을 하고 어머니는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태인 거고 20대 남성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 가끔 벌어지는 것은 일종의 투신하는 과정에서 밑에서 있다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 전에 그 공무원인 아버지가 그 출근하기 위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 위로 이제 아이고야. 그때도 10대 여성이 위에서 투신해갖고 두 명이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딸아이가 직접 봤습니다. 아이고야.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그 사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근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극단 선택 사건에서 80% 이상의 유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긴급하고 급박한 형태의 심경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신의학과 진료 전후라든가 이럴 때는 사실은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하셨겠지만은 근데 문제 조심하셨다 하더라도 보통 이 여름에 옥상 건물에 문을 안 잠그러 옵니다. 자, 그래서 공기 소통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겹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강력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를 함께 보시죠. 자, 층간소음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남성이 어딘가 부상당한 듯합니다.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5일 대전 좁은 주택가 골목길 순찰차가 진입합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빌라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갑니다. 곧 119도 도착해서 빌라에서 남성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이곳에선 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이 빌라인데요. 4일 오후 6시 30분경 대전 서구의 빌라 C씨 50대 4층에 거주하고 있어요. 층간 소음 항의 방문을 합니다. 어디로요? 3층으로요. 그런데 이 3층에는 60대 남성이 살고 있었어요. 60대 남성이 끓는 식용유를 들고 항의하는 윗집 남자에게 쏟아 붓습니다. 어깨, 목, 팔 3도 화상을 입었고요. 3층에 거주했던 역시나 50대 D씨를 중재위에 방문했는데 흉기를 들고 욕설, 협박까지 한 사건입니다. 흉기된 끓는 식용유. 만두 튀기려고 기름 끓이다 화가 나. 야, 이거 큰일 납니다, 배 원장님.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저게? 지금 펄펄 끓는 기름을 어우. 식용유를 들이붓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건에서 고의성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마라. 왜냐하면 서로 간의 감정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재자를 둬라. 예. 뭐 관리사무소가 오는데 문제는 저국에 노후 빌라기 때문에 4층 정도이기 때문에 관리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중재하러 오시다가 그분도 역시 흉기 위협을 당하신 거고 3도 화상이면요. 아이고, 저렇게 많이 벗겨졌네요. 피부 이식을 해야 됩니다. 저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네. 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본인이 만두를 튀긴다는 건데 만두를 냄비에 이렇게 튀기나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경찰이 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본인은 우발적이라고 하지만은 80%까지 그 피해자의 목격담입니다. 그걸 가득 찬 상태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두를 튀긴 사람은 없죠. 예, 그러니까 프라이팬에 살짝 두르고 튀기죠. 보통 그런 건데 예. 이제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것은 고의성, 특수상해가 맞습니다. 근데 특수상해죄지만은 고의성 여부 때문에 이건 형량에 관련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끓는 식용유는 이 흉기로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강도 높은 예, 그래서 특수상해가 되는 거죠. 특수상해가 된다. 예. 형량이 훨씬 더 높다는 훨씬 말씀이시죠. 높고 그 다음에 흉기를 가지고 3층에 있는 다른 분을 또 위협을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웃 주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 먼저 들어보시죠. 프라이팬에 만두를 튀기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 마침 위에서 내려온 거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시원해요. 그 집에 항상 어떤 애들 우는 소리도 나고 너무 시끄러워갖고 어떤 아주머니인데 아저씨 하면서 울면서 사자하더라고요. 자,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살인 사건도 발생하는 예.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를 만나보시죠. 고양이 목에 바구니 단쥐. 차량의 어떤 위치 추적도 보이는데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황당한 사건입니다. 간 큰 마사지 업소 운영자.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 2019년 5월 위치 추적기를 구매해서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합니다. 야, 이거 받아. 아이, 뭔데요, 형님? 아, 이거 있어, 받아. B씨는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주차장에 침입합니다. 광역 단속팀 차량 예비 타이어에다 위치 추적기를 붙입니다. 야, 이 간 큰 마사지. 단속 차량과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앱까지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단속 차량과 공무원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던 겁니다. 아니, 무슨 경찰인 줄 알았어요. 예, 매우 전문적이죠. 예. 매우 지능적이고 이거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죠. 예. 왜냐하면은 저 불법 마사지 업소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을 그 불법 체류자를 잡으러 온 외국인청을
그 확인 감시하기 아. 위해서 저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의 차량에다가 뒤에다가 그 예비 타이어 뒤쪽에다가 위치축을 부착해 갖고 가까이 오면 본인한테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놓고 야, 이 긴급 단속 떴다. 예, 떴다가 하면 바로 빼돌리려고 했던 예. 거죠. 매우 위험하고 이건 국가공정을 희롱하는 거죠. 아니, 농락하는 보통은 거죠. 수사기관이 저렇게 쓰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오히려 예, 예. 근데 이거 사실은 은밀하게 침입해서 붙였기 때문에 예. 저 외국인 단속 차량은 몰랐겠네요. 공무원들도. 전혀 몰랐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한 6개월 쓴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안 돼. 그 다음에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죠. 저런 GPS 장치 민간인들이 써도 되는 겁니까? 물론 이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위치 정보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기 차에 자기가 쓰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어떤 허가를 받아도 되는 거지만 그러면 와이프가 내 차에 붙였다. 그거는 이제 둘이 민사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사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예, 예. 궁금해서.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네. 구입을 했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리고 또 괜찮지만. 당연히 그것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는 거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네. 그것도 이제 국가 공권력에 대한 공권력이 안 되죠. 고의적으로 이제 착용을 한 건데 위치정보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간혹 이제 그 심부름센터에서 불륜을 추적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경우는 네네. 종종 그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흥신소에서 당연히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경찰은 하죠. 왜냐하면 예. 뭐 조폭이나 마약범들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죠. 그건 경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근데 겁니다. 민간 단체에서 쓰는 거는 불법이다. 그렇죠. 예. 재판부 판결이 지금 나왔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 범행이 과감하고 대담하다 공무원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범행은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말과 판결이 좀 달라요? 집유로 그냥 풀어줬네요. 저런 판결을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 범인들이 나중에 집행유예 또 다른 걸 안 하겠습니까? 예. 물론 저거를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저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또 사겠죠. 그렇죠. 마사지업을 또 하다 다른 데 가서 또 하겠죠. 예. 그 너무 쉽게 풀어주는 것이 아닐까. 다음번에 안 걸려야지. 예예.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네. 구속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둘 다 집행했다는 것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재판부와 말과 실제 형량이 다르다라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